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일명 부둣길로 불리는 부산역 뒤편 충장대로는 지금 수년째 공사 중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일찌감치 공사가 끝나야 했지만 바닷물 유입과 오염토 발견 등 변수가 잇따르면서 완전 준공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이 일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지하차도 구간을 31일부로 우선 개통했는데요. 당장의 숨통은 트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역 뒤편 충장대로의 지하 구간인 충장 지하차도가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상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중간중간 교차로가 있고 공사 구간으로 인해 도로가 지그재그 형태였는데 지하차도는 최고속도 시속 70km로 막힘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충장 지하차도는 부산 세관 앞에서 충장 고가차로 인근까지 총 길이 1.86km, 왕복 4차선입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20초면 충분합니다. 지하차도를 포함한 배후도로 건설 공사는 부산역 배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 바닷물 유입 등 각종 변수로 준공이 지연되자 해수부와 부산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하차도 구간 우선 개통을 결정한 것입니다. 지하차도 진입 전 합류 구간에는 차량 엇갈림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점선 차선과 노면 방면 표시가 적용됐습니다. 고가도로를 이용하지만 지하차도로 진입하지 않을 차량들, 즉 부산역 방면으로 갈 차량들이 충장 고가에서 미리 3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엇갈림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충장 지하차도는 100년 빈도 강수량의 2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배수 시설을 확보하고 불이 날 경우에는 열감지 센서를 통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등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역 배후 충장 지하차도 개통으로 상습 정치를 빚던 이 일대 교통 흐름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지하차도 개통 이후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의해 추가 보완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충장대로 상부도로는 최근 오염토 발견에 따른 정밀조사 등으로 인해 하반기가 돼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부산 지역 어업과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드럼당 27만 6천 원 선으로 최근 50%나 폭등하면서 부산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해수부가 31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해수부는 이날 유가 보조금 추가 확보와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협과 해운조합 역시 140억 원 규모의 자체 지원에 나섰지만 업계는 조업 중단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46년 만에 산업단지 유치업종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시는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만 입주를 허용하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오염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소규모 산단 9곳에 비제조업 37개 업종을 전면 개방하고 오는 2027년까지 시내 모든 준공 산단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단 체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기업 부담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번 산단 구조 개편 조치와 함께 산단 기업 유치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중소조선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495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전남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며 도내 60개 기업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6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함정 MRO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스마트 정비기술 개발, 미국 함정 사이버 보안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함정 MRO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설계 수명 만료로 약 3년간 멈춰있던 고리 2호기가 임계 허용을 받아 재가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1일 고리 2호기의 후속 조치와 설비 안전성을 확인하고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 내 핵분열 연쇄 반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정상 운전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원안위는 102개 정기검사 항목 가운데 94개를 사전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입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설계 수명 만료로 정지된 뒤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재가동을 준비해왔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1일 김해 장유도서관에서 김해 장유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태용 김해시장, 주민 등 270여 명이 모여 지난 30년간 급성장한 지역발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지사는 장유를 경남의 대표적인 성장 사례로 평가하며 앞으로는 문화, 예술,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해 밀양고속도로 건설과 부전 마산 복선 전철 개통 등을 통해 교통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아의료와 교통 등 생활 현안에 대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으며 경남도는 이를 검토해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로 안병구 밀양시장과 진병영 함양군수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는 지난 30일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창원과 김해시장을 제외한 16개 시군 시장 군수 후보 공천을 발표했습니다. 또 거제시와 거창군, 창녕군을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4월 3일 기초단체장 나머지 지역 면접을 실시한 후 남은 기초단체장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광역 기초의원 경선 일정은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경선 후보 4명이 본경선을 앞두고 원팀 구성을 선언하며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김기훈, 김명용, 송순호, 이옥선 예비후보는 31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방 없는 정책 경쟁과 결과 승복을 통해 본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유익한 공약은 서로 공유하고 경선 직후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하나의 팀으로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창원시장 본경선은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1일부터 12일까지 1, 2위 후보의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공출자기관인 주식회사 코레일테크의 공사비 횡령 및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현장 소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개입 없이는 어려운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허위 근로자 등록을 통한 인건비 횡령,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한 자재비 빼돌리기, 중장비 사용료 부풀리기 등 복합적인 수법으로 수억 원대 공사비가 유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감사 과정에서 사건 축소와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기간제 근로자와 허위 일용직 노동자 등의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 우려가 큰 사업에서 공공기관 비리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이 책임 구조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 시장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송유인 김해시장 예비후보는 31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 예비후보는 자신의 대표 경력인 김해시의회 의장 이력이 설문에서 누락돼 후보 경쟁력이 축소됐고 이는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여론조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니터링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돼 일부 결과가 삭제됐음에도 이미 왜곡된 결과가 확산돼 경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지난 27일 개막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루면서 진해 일대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는데요. 특히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된 해군사관학교와 해군함정이 개방되면서 상춘객들의 발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해군의 모항, 진해기지 사령부의 빗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웅장한 자태로 정박해 있는 해군 함정. 평소 접하기 힘든 압도적인 모습에 관광객들의 감탄이 이어집니다. 1년에 딱 한 번 오직 진해 군항제 기간에만 허락되는 특별한 풍경입니다. 관광객들은 군복을 입어보고 군용 차량도 탑승해보며 색다른 추억을 남깁니다. 평생 한번 와보고 싶었던 건데 살기 바빠가지고 이제 늦게나마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막강한 우리 군이 있다는 게 안심이고 지금 세계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우리 군력을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해요. 진해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하면 여자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길게 이어진 벚꽃 터널 아래로 발 디딜 틈 없이 찾아드는 방문객들. 이에 하답하듯 여자천은 꽃잎을 흩날리며 봄의 절정을 선사합니다. 항상 이제 진해군항제가 벚꽃 중에는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못 와봤는데 처음으로 와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또 여기는 나무들이 진짜 고목이라서 그런지 더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올해로 64번째 진행되는 진해군항제는 36만 그루의 왕벚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년보다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쇼부터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군항빌리지, 낭만 가득한 감성포차, 그리고 체리블러썸 뮤직 페스티벌은 축제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진해군항제가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벚꽃 축제입니다. 많은 분들 저희들 진해를 찾아주셔서 안심하고 즐겁게 이렇게 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안고 가슴 속에 창원, 진해를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해군의 웅장함과 벚꽃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진해군항제는 오는 4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부산에도 봄비가 내린 자리에 연분홍빛 꽃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산의 벚꽃 군락지에 벚꽃이 일제히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데요. 이번 주말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과 남천동 등 주요 명소들의 벚꽃이 만개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굽이굽이 달맞이 언덕을 따라 분홍빛 띠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 해운대 달맞이 언덕입니다. 갓 터져 나온 벚꽃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고 그 아래 흐드러진 노란 개나리와 어우러져 화려한 꽃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부산의 대표적 벚꽃 명소인 해운대 달맞이길은 보시는 것처럼 온통 분홍빛 세상입니다. 개나리 꽃이 활짝 폈는데 현재 벚꽃 개화는 50-60% 수준인데요. 이번 주말이면 연분홍 벚꽃이 만개해 해운대 바다와 함께 벚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봄볕을 만끽하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바다 향기와 꽃향기가 어우러진 산책로는 걷는 곳마다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봄 되면 자주 오는 편이에요. 일단 산책로도 좀 잘 돼 있고요. 가까운데 이제 카페 같은 것도 많으니까 산책하다가 가까운데 들려서 커피 한 잔 먹고 쉬고 가는 그런 것도 좀 좋아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애기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좀 상쾌한, 아무래도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좀 상쾌한 느낌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주 옵니다. 부산의 벚꽃 성지,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남천동 벚꽃 군락지에도 분홍색 꽃대궐이 차려졌습니다. 지난 27일 공식 개화가 관측된 이후 따뜻한 일조량과 적절한 강수량에 하루가 다르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통 벚꽃은 개화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만개하는 만큼 이번 주말 부산 전역은 거대한 분홍빛 눈구름에 덮일 전망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4일 토요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온 후 차차 개겠고요. 5일 일요일은 맑겠습니다. 주말 동안 부산, 울산, 경상남도의 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찰나의 아름다움을 피워낸 부산의 벚꽃. 부산 바다 위로 쏟아지는 분홍빛 향연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해운대 수목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나 지자체가 나무와 목재 제품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해운대 수목원은 2026년부터 2041년까지 15년 동안 1,365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내연기관 승용차 약 57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수준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100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은 당초 장안읍 일대 부지 확보 문제로 좌초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기장 이경인 죽도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는 전략으로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은 앞으로 기장읍 연화리 죽도를 용의 심장을 테마로 한 야간 미디어 섬으로 조성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해동 용궁사를 잇는 드래곤 로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한국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의 유네스코 예비평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피란 유산은 지난 2023년 5월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공식 등재됐고 작년에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상반기 예비평가 신청을 준비하고 오는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공식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월 부산의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부산광역시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2월 부산의 건설 수주액은 4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6% 줄었습니다. 공공부문은 11.8% 감소에 그쳤지만 민간 부문에서 91.1%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청은 건축 부문에서 수주가 지난해보다 89.1% 줄었고 토목 부문도 29.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